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19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응용 테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이 응용 테마 중에서 가까운 수 구하기와 이분 검색은 가까운 수 구하기는 우리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분 검색은 아마 출제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될 내용이 이제 6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을 볼 텐데요. 너무너무 쉬운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출됐을 때도 학생들이 이 가까운 수 구하기 나오면 아싸 하고 거의 만점을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 가까운 수 구하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산업기사에서 2013년 마지막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근 문제에서 나올 가망성이 있다 없다는 한 1, 2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2015년, 16년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가까운 수 구하기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강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개념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지문적 못 깨요, 그죠? 여기 녹색 대열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 중에서 6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뭡니까? 그쵸? 7이 되겠죠, 7. 다른 거 있습니까? 물론 7 말고 5가 있으면 아마 5도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될 텐데요. 자, 지금 들어있는 예로 봐서는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7이 될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7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 8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수에 가까운 수를 구하라 그러면 딱 보자마자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수가 뭔지. 근데 컴퓨터는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려 그러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 중에서 6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가장 작은 숫자일 경우에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6에 가장 가까운 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7이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7과 6과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 6과 12 같은 경우에는 6과의 차이가 6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6에 가까운 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는 원리는 6에 가장 가까운 수니까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와 6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그 작은 값을 찾았을 당시에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차이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빼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이 10이라는 숫자에서 6을 빼니까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9라는 숫자에서 6을 빼니까 3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이라는 숫자에서 6을 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5라는 값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에 가장 가까운 수니까 6과 1과의 차이가 5기 때문에 우리는 5라는 값을 원하지만 1에서 6을 빼버리니까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수로만 다 출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마름모 모양의 분기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기문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서 A갈로 I라는 이 배열 안에, 녹색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와 6과 비교했을 때 A갈로 I 배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더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A갈로 I 방에 들어있는 거에서 6을 빼라. 그러면 양수의 차이값이 나오겠죠. 반대로 A갈로 I 방에 들어있는 배열의 숫자와 6과 비교했을 때 6이 더 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에서 A갈로 I 방에 들어있는 숫자를 빼게 되면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A갈로 I방의 배열이 더 클 경우에 여기서 6을 뺏는 값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아래쪽의 그림은 6이 더 클 경우에는 6에서 배열 안에 있는 방에 있는 숫자를 빼서 그 값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얘네 두 개, 파란색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합하면 모두가 양수로 그 값의 차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비교 판단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6에서 A갈로 I를 빼는 거냐, 아니면 A갈로 I에서 6을 빼는 거냐, 이 차이를 만들어주면
이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은 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파란색 배열 안에다가 그 차이를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쵸? 파란색 배열 아래 들어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되죠? 그쵸? 최소값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된다. 최소값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파란색 배열 아래 들어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 A갈로 I 배열 아래 들어있는 저 숫자가 6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출됐던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마름모로 분기문을 통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번 예상을 해보죠.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목적은 차이 값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서 우리가 배운 함수는 int 함수, int 함수 배웠어요. int 함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소수 이하를 절삭, 버리는 함수가 int 함수고요. 그 다음에 mod라는 함수 배웠어요. mod는 뭡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그리고 함수 하나 더 기억할 부분이 바로 이 abs라는 함수가, 물론 이 abs 함수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abs 함수는 뭐뭐뭐를 하는 함수다라고 지문에서 설명이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하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서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abs 함수가 하는 일이 뭐다?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다. 절대값. 절대값이 뭡니까?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이렇게 짝대기 두 개 딱 꺼놓고, 그죠? 이 안에 5라는 값을 넣어놓으면 5의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 얘기고, 짝대기를 이렇게 딱 꺼놓고 마이너스 5를 적어놓게 되면 마이너스 5의 절대치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절대치라는 의미가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게 절대치가 하는 일이죠. 그 함수가 바로 abs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갈로 I방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서 6을 뺀 값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양수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 얘 대신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A갈로 I에서 6을 빼는 거나 6에서 A갈로 I를 빼는 거나 이 값은 똑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답도 되고 이것도 답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A 배열에서 6을 빼는 거나 6에서 A를 뺐을 경우에 ABS를 취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값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ABS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를 분기문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아마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가까운 수 구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짧아지니까 우리는 긴 알고리즘에서 괄호 5개를 비워놓고 그 안에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짧아지게 되면 괄호 5개를 만들 수가 출제율이 만들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분기문을 통해서 괄호 5개를 충분히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은 어떻게 한다? 임의의 배열 아래 숫자를 랜덤으로 집어넣어 놓고 6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할 거면 6과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양수값을 뽑아내는 거, 차이값. 양수값을 뽑아내서 그 양수값 뽑아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요. 뭐로? 최소값 구하는 공식으로. 최소값을 찾아낼 당시에 그 배열 아래 들어있는 숫자가 그 수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된다. 이게 가까운 수 구하기의 끝이에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바로 보도록 하죠. 자, 6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 알고리즘입니다. 자, 스타트 시작해서 A갈로 10개의 방을 세팅하고 MIN이라는 것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자, 초기치를 99라고 둔 것은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테마에서 배웠지만 최소값 구할 때의 초기치는 엄청 큰 값을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값 구할 때 최대값의 그 MAX의 초기치는 엄청 작은 값을 구하면 된다. 침이 막 그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자, 작은 값을 구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D라는 변수와 K라는 변수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치를 0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순환 구조를 통해서 i값 1부터 10까지 변하면서 A갈로 I 배열 안에다가 1부터 10번 방까지의 랜덤으로 숫자를 입력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입력받는 얘기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 큰 순환 구조 박스 안을 들여다보니까 역시나 i값 1부터 10까지 해서 이 전체 순환 박스를 10바퀴 돌린다는 얘기고요. 자, A갈로 1번 방, i값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A갈로 1번 방에 들어있는 그 숫자와 6과 비교했을 때 6이 더 크면 yes, 6에서 A갈로 I방, 1번 방에 있는 숫자를 빼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6이 더 크지 않으면 A갈로 I방에 있는 거에서 6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어디에다가? D에다가 담아두겠다는 얘기예요. D라는 변수는 제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 뒀지만 실제로 D라는 요거 작은 방 한 개에다가 첫 번째 4를 담아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과의 차이가 4니까. 그쵸?
자, D에다가 4를 담아두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D하고 MIN하고 비교합니다. MIN의 초기치는 99가 되기 때문에 엄청 큰 값이기 때문에 D가 무조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최소값을 MIN 배수에 담아두겠다. 요게 뭐다? 요게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최소값을 구해서 MIN에 담아뒀어요. 최소값을 구해서 MIN에 담아둘 그때 당시에 A갈로 I방에 들어있는 게 뭐가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된다. 그 값을 K에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순환에서는 10이라는 값이 어디에? K에 담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다면 6에 가장 가까운 수는 10이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더 돌러 올라가면 A갈로 2번 방의 걸 또 비교하겠죠. A갈로 2번 방에 있는 9와 6과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 값을 얻은 다음에 그 차이 값을 MIN 최소값에 넣어두고 그게 만약에 최소값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 값을 K에 넣어두겠다. 그러면 K 값은 이제는 4가 아니라 K 값은 3이 4보다 더 작으니까 K 값은 그 다음에는 10이 아니라 9가 K 값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퀴를 돌게 되면 A갈로 3번 방에 있는 거랑 6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니까 5가 돼버리면 앞에 있는 이 값보다 큰 값이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 이렇게 통과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한 바퀴 네 번째 바퀴 돌게 되면 7을 만나면서 최소값 차이값을 구하니까 차이값이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을 가지고 최소값 구하는 공식에다 넣어보니까 1이 최소값이 되죠. 그때 당시에 이 A 배열에 들어있는 이 7이라는 값이 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니까 그때 7이라는 값을 K에 넣어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퀴를 계속 돌게 되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게 넘어가죠. 최종 마지막 K 값에는 7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K 값을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너무너무 쉬운 알고리즘이고요. 시험에 나왔다 하면 아싸 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A갈로 I방에 들어있는 거와 6에 가장 가까운 수니까 6과 비교했을 때 6이 더 크면 6에서 A갈로 I를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A갈로 I에서 6을 빼주라. 이 과정을 ABS 함수를 써서 그대로 이렇게만 하면 이 전체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괄호 5개를 비우기에 그 구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는 가까운 수 구하기 위해서는 출제가 안 될 거지만 ABS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를 공부를 했는데 이 6에 가장 가까운 수 구하기가 2013년 마지막 3회 산업기사에서 출제됐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연속적으로는 출제 안 될 거니까 2014년 1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가까운 수 구하기는 산업기사에서는 출제되지 않겠지만 기사에는 출제될 가망수도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치는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올 건지를 한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예측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알고리즘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스타일의 알고리즘을 다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배우지 않았던 알고리즘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페이지에 이번 시간 두 번째 공부하게 될 이분 검색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분 검색이라는 것은 필기 공부할 때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필기 때 까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분 검색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반씩 잘라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검색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배열 15개의 배열이 들어있어요. 그죠? 15개 배열 안에 임의의 숫자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서 키 값을 43으로 두고 43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분 검색이라 그래요. 43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찾으라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 그죠? 바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또 하나씩 비교해서 43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기 때 배운 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43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전체 배열 중에서 가장 가운데 값을 찾아가요. 가운데 값을 찾아가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3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야. 37이라는 숫자한테 43을 찾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야, 너 혹시 43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으니까 37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예, 아니요. 어떻게? 나보다 큽니다. 또는 나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37한테 물어보니까 43은요. 저보다 큽니다. 자기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저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필요 없어. 나는
43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37이 자기보다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같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크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이 아래쪽을 전부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거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나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 그죠? 23살 먹은 청년이 있고요. 또 52살 드신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분 검색의 기본 원리는 이 배열안의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분 검색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오름차순은 정렬되지 않으면 이분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 검색은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3을 찾기 위해서 43살 먹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37살 먹은 사람한테 가서 야 43살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안에 건 다 오름차순 정렬돼 있을 거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43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너를 포함해서 아래쪽은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 안에서 찾아주면 돼요. 이게 바로 이분 검색의 그 이름을 이분 검색이라고 붙인 게 딱 절반을 나눠서 반반씩 찾아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분 검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데이터 중에서 또 중간값을 찾아요. 남아있는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중간값은 얘가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중간값한테 가서 뭐라고? 나는 43, 그러니까 43살 먹은 사람을 찾고 싶은데 너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너 포함해서 위쪽을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그쵸?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요거 남았죠. 자, 요거 남은 3개 중에서 중간값이 누구야? 얘였죠. 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41살 먹은 사람한테 가서 야 43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큽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은 거는 뭐야?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으면 중간값이 누구야? 하나 걔죠. 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야 43 어딨니? 라고 물으니까 접니다. 라고 대답하죠. 아, 너 찾았어. 이렇게 해서 43을 찾는 방법이 이분 검색이에요. 필기시험 때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숫자를 주어지고 난 다음에 43을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의 비교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몇 번의 비교가 일어났죠? 전체 중에서 37한테 물어보는 거 한 번, 그리고 없애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중에서 45한테 물어보는 거 한 번, 그리고 남은 거 중에서 41한테 물어보는 거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중에서 43한테 물어보는 거 한 번. 이렇게 해서 4번을 걸쳐서 43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필기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필기 공부할 게 아니니까 알고리즘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배열 이름을 A라고 할까요? A. 첨자 변수를 I라고 한다면 A갈로 I.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임의의 방에다가 변수를 하나씩 지정해 줘야 되는데 뭘 지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야? 중간값을 찾아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열에 얘가 1번 방이고 얘가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쭉 해서 얘가 15번 방이 될 거란 얘기죠. 15개의 방이니까 얘가 7번 방, 8번 방, 9번 방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맨 처음에 우리가 비교해서 물어봐야 될 게 A갈로 9번 방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9번 방을 찾는 방법이죠. 9라는 숫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9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 방개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 방개수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방과 마지막 방을 더해서 얘를 2로 나누면 돼요. 그쵸? 2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6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제가 9번 방이라고 얘기했나요? 8번 방을 찾아야 되죠. 그죠? 중간값은. 자, 8번 방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방과 마지막 방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리니까 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방에 대한 변수를 low라고 잡아두고 마지막 방의 변수를 high라고 잡아준다면 이 공식 그대로 쓰게 되면 2분의 low 플러스 high 해서 중간값 m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중간값 찾는 방법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얘를 제가 2개 들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15개, 다시 말해서 홀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밑에 예제처럼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이럴 경우에 중간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로우 값 1 더하기 하이 값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분의 11이 되면서 답은 5.5가 나와버려요. 그쵸? 자, 그러면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개일 경우에 중간값은 얘와 얘 사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5.5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거 컴퓨터 공학자들이 2분 검색에서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개일 경우에는 가운데를 잘라서 왼쪽 거를 중간값으로 하자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중간값을 구할 때 짝수개인 데이터일 경우에 이 왼쪽 값,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10개일 경우에 5번 방을 중간값으로 찾아내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값을 구할 때 L값과 H값을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값은 5.5가 나오니까 소수 이하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5라는 값이 중간값 번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이든 짝수이든 간에 중간값을 구할 때는 로우 값과 H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그러니까 소수 이하를 버리게 하면 된다는 거죠. 소수 이하를 버리는 함수가 뭐예요? int 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을 뭘로 취하면 된다? int를 취하게 되면 5.5가 나오더라도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 int를 취하게 되면 뭐 어차피 홀수니까 뭐 소수의가 안 나오겠지만 int를 취하면 무조건 8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2분 검색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공식은 로우 값과 하이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int를 취해주는 게 중간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홀수개의 배열이든 짝수개의 배열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간값을 찾아서 그 중간값에 가서 내가 원하는 키값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물어봐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변수를 low라고 하고 마지막 변수를 high라고 한다면 중간값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해서 뭘 취하면 된다? int를 취하면 된다. 이게 중간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이게 뭐가 나온다? mid의 m값이 나오게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중간값 구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자, 그럼 중간값을 구했어요. 중간값을 구했으면 얘는 A갈로 몇 번 방? 8번 방이 되겠고 얘는 A갈로 몇 번 방? 5번 방이 되겠죠. 이 예제라면 A갈로 8번 방에 가서 야, 너 43 어딨니? 라고 물었을 때 A갈로 8번 방에 들어있는 얘가 하는 말이 저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보다 큽니다로 얘기하면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의 비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음번 비교할 때 새롭게 데이터가 여기까지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또 한 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얘가 하이 값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바로 로우 값이 돼야 돼요. 얘가 로우 값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또 2분의 L 플러스 H에서 중간값을 뽑아내서 얘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를 로우 값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총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로우라는 값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야 돼. 그죠? 그러면 얘를 로우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에서 얘가 뭐였어? 얘가 MID였잖아. 중간값이었잖아. 그쵸? 그러면 이 로우 값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 MID 값에서 1을 더하면 돼요. 이 MID가 몇 번 방이었어? 8번 방이었잖아. 그쵸? 이 8번 방에서 1을 더한 9번 방을 8번 방에서 1을 더한 9번 방을 어떻게 하라? 로우로 바꿔버려라.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로우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1번 방이 다시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1, 2, 3, 4, 5, 6, 7 얘가 7번 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첫 번째 회전에서 중간값한테 물어봤을 때 중간값이 뭐라고 대답하면 저보다 찾고자 하는 값이 저보다 큽니다라고 대답했을 경우에는 로우 값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로우는 MID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만약에 28이다, 뭐 29다. 그죠? 자, 29라고 얘기하면 중간값을 찾아서 37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29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얘를 포함해서 위쪽을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까지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는 그대로 있으면 되지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하이 값이 어디로? 이쪽으로 오게 되죠. 하이 값을 이쪽으로 보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이 값 H는 얘가 중간값이었으니까 중간값에서 1을 빼주면 돼요. 하이 값을 중간값인 얘에서 1을 빼주게 되면 하이 값은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회전에서는 하이 값이 얘가 될 거니까 이제는 이 로우 값과 하이 값을 통해서 중간값을 또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분 검색에서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값 찾기. 중간값을 찾으려면 L값과 H값을 더해서 int를 채줍니다. L값과 H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에다가 int를 채주면 중간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과 중간값을 비교합니다. 비교했을 때 제가 저보다 큽니다, 저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로우 값과 하이 값의 위치를 바꿔주고 난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더라. 이게 바로 끝이 되는 거예요. 2분 검색의 끝. 자, 그런데 2분 검색에서 의외의 변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수가 43이 아니라 44를 찾는다고 가정해볼게요. 44를.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44를 찾고자 해요. 중간값을 찾았어요. 37한테 물어봐요. 야, 44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큽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을 없애고 로우 값을 1로 땡깁니다. 그죠? 로우는 m은 m 플러스 1로 통해서 땡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얘들 중에서 중간값을 찾아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44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하는 게 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얘를 포함해서 이쪽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이 값을 요 땡기죠. 그럼 하이가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값이 얘가 되겠죠. 또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44 어딨니?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저보다 큽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을 다 지워버려요. 총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은 거 하나 남았으니까 얘한테 가서 또 물어보겠죠. 뭐를 물어봐요? 야, 중간값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원리가 되냐면 보세요. 전체 15개 데이터 중에 중간값 찾았죠. 그쵸? 중간값 찾아서 이쪽이 필요 없으면 이쪽을 다 없애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또 중간값을 찾죠. 찾아서 물어보니까 또 저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한쪽을 다 없애버리겠죠. 남아있는 요거 중에서 또 중간값을 찾아서 비교하죠. 이렇게 해서 반씩 좁혀서 오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찾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44가 이 안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숫자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좁혀오면서 그 값을 최종적으로 찾게 되지만 찾고자 하는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좁혀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교차가 돼버린단 말이야. 교차가 돼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L값과 H값을 비교했을 때 항상 H값이 커져야 되죠. 그죠? 근데 언젠가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L값 H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LH가 됐고 또 이렇게 LH가 됐고 또 이렇게 LH가 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L이 H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원리가 나온다? 교차돼버리는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자, 2분 검색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자, 첫 번째 뭐다? 중간값 찾기. 2분의 L 플러스 H에서 int 취하면 된다. 중간값을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교하죠. 그쵸? 중간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너보다 더 크니? 작으니? 했을 때 대답을 하면 한쪽 편을 다 없애버리죠. 한쪽 편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이쪽을 없앨 거면 L값을 이쪽에 땡겨와주면 되고 이쪽을 없앨 거면 H값을 이쪽으로 땡겨와주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좁혀 나가다가 교차돼 버리면 찾는 값이 없는 경우가 H가 당연히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L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2분 검색은 모두 다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죠. 자, 상당히 길고 복잡한 알고리즘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원리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자, 앞서 배열은 데이터라는 배열에 10개의 배열을 세팅하고요. 자, 로우를 1로 잡아두고 하이를 10으로 잡아뒀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10개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는 얘가 뭐였어요? 15개였죠? 그럴 경우에는 하이 값을 15로 잡아두면 되겠죠?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10개로 잡아둔 것은 두 번째 데이터를 예를 든 거예요. 그죠? 자, 10개를 잡아뒀습니다. 자, 미드 값은 초기치를 일단 0으로 잡아뒀어요. 왜? 미드 값 뭔지 모르잖아.
그쵸?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인트치 해갖고 미드값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데이터 i 받습니다. i 값 1부터 10까지 진행되면서 10개의 이미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검색 반드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그죠? 정렬이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분검색의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분검색 알고리즘이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이분검색 문제가 나온다.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 이분검색 출제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출제위원을 이렇게 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렬 테마에서 선택 버블 삽입 정렬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임의의 데이터 10개의 방에다가 오름차순 말고 막 숫자를 뒤섞어 놓는 거야. 숫자를 뒤섞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에 이분 검색을 하라. 해서 선택 버블 삽입 정렬 중에서 하나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 검색 나오면 이 알고리즘이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정렬 테마에 하나 하고 이분 검색 하나 하고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정렬이 완료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키를 입력받습니다. 43이라는 값을 찾을 거야. 임의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아까 앞에 데이터였다면 44를 입력하게 되면 원하는 데이터가 없게 돼요. 43을 입력받아서 43을 찾게 되면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43을 입력받았어요. 내려옵니다. 로우가 하이보다 크니라고 물어줬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이 값은 뒤에 거고 로우 값은 앞에 건데 로우가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경우가 어떤 경우라 그랬어? 그쵸? 교차돼 버린 경우. 이럴 경우에는 44 같은 숫자를 입력받았을 경우에 앞에 예제에 따라서 이럴 경우는 그 숫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뭐야? 찾는 값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주면 되죠. 그죠? 자, 43을 입력받았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죠. 노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우리가 중간값 구해야 되죠. 자, 중간값은 로우에다가 하이를 더한 상태에서 나누기 2한 값을 뭘 취한다? 인트를 취하면 MID라는 중간값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중간값 얻었어요. 그러면 데이터 갈로 MID 하면 아까 15개의 데이터였다면 중간값이 8이라는 값으로 찾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 8번 방에 있는 데이터와 내가 찾고자 하는 킥값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했을 때 같으면 뭐 하는 거야? 자, 앞에 그림 보세요. 자, 43이라는 값을 입력했는데 8번 방에 있는 얘랑 비교했을 때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았다는 얘기잖아. 그쵸? 바로 만약에 킥값이 43이 아니고 킥값 37이었어. 킥값에 들어있는 이 값과 중간값에 있는 값과 비교하니까 같으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나는 원하는 값 찾았어. 끝나는 거죠.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값 안에 들어있는 값과 킥값과 비교했을 때 같으면 중간값 찾았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값 찾았어요. 그럼 끝내면 되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넘어오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넘어왔을 때, 자, 중간값 안에 들어있는 값과 킥값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값에 들어있는 값이 더 크면 중간값에 들어있는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하이 값을 어디로 옮기면 된다? 하이 값을 중간값에 1 뺀 만큼을 땡겨와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 정리되셨습니까?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그 얘기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얘랑 비교했을 때, 어딨니라 했을 때, 저보다 큽니다라고 대답하면, 그죠? 저보다 작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얘를 포함해서 이쪽은 다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하이 값을 어디로? 하이 값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하이 값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은, 하이는 MID-1을 하면 돼요. MID가 여기니까, 하이 값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MID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땡겨오면 되죠. 그쵸?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는 로우 값을 이쪽으로 땡겨오면 되니까 이 로우 값은 뭘 하면 된다? 중간값 n 플러스 1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가 이 알고리즘에서 표현되는 거죠. 데이터 중간값 안에 들어있는 거와 킥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하이 값을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로우 값을 옮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로우 값을 옮기는 방법은 중간값 더하기 1을 하면 되고 하이 값을 옮기는 방법은 중간값에서 1을 빼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검색이 이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응용해서 이분 검색의 조건은 무조건 들어있는 데이터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 검색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버블 삽입 정렬 중에서 하나와 그리고 이분 검색을 병합해서 플로차트를 만들어서 출제될 가망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검색의 원리는 필기 때 공부했기 때문에 뭐 필기 때 다 까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분 검색의 원리 3가지 기억해 둡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다? 중간값 찾는 공식. 그 다음에 중간값을 찾아서 때에 따라서 로우 값을 옮기는 거냐, 하이 값을 옮기는 거냐, 그거 차이. 그 다음에 두 개가 교차됐을 때는 찾는 값이 없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 요거 3가지만 알면 이분 검색은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그 테마는 응용 테마인데, 응용 테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약간의 어떤 실무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응용 테마 두 번째에서는 화폐 매수 구하기와 석차 구하기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테마 중에서 어디 테마에 넣을지가 좀 아리까리해서 응용 테마에 제가 넣은 건데 화폐 매수 구하기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석차 구하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성적표가 나오면 그 성적표에 석차 매길 때 선생님은 점수만 다 입력해서 컴퓨터에 넣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석차를 다 구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석차를 구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다음 시간도 상당히 재밌고 실제로 화폐 매수 구하기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석차 구하기는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안 나온 걸로 기억되는데 기능사에서는 아주 단 걸로 출제됐던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정리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셔서 꼭 알고리즘만큼은 만점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